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슬립이 없어요. 거의 슬립을 내기가 내가 쉽지가 않아요. 드라이빙 인마이카 링크드카의 김PD입니다. 이번 편에서는 BMW 118D의 주행 특성, 승차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이게 2011년도 정도에 이제 데뷔를 해서 2.5세대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2.5세대가 됐고요. 2세대 모델인데 이제 앞뒤 모양이 좀 많이 바뀌고 파워트레인도 140마력 정도에서 150마력 정도로 소폭 이제 출력이 증가를 한 모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 한국이라는 나라는 해치백의 무덤? 해치백의 무덤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선호하는 차종이 아니죠. 이런 이제 디자인의 차가.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제 SUV 그리고 세단 요런 쪽은 이제 인기가 많은데 해치백은 사실 뭐 좀 인기가 없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 판매 중인 이제 i30 같은 BMW 지금 128D랑 비슷한 사이즈의 i30 같은 차량들도 판매량이 많지는 않죠. 유럽 시장 주력으로 판매를 하기 위해서 개발을 한 차량이고요. BMW 내에서는 이제 자료를 봤더니 2008년도 기준, 2008년도인가? 그 정도 기준에서 전체 BMW 판매량의 5분의 1이 1시리즈가 팔린다는 제가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BMW에서는, BMW 브랜드 내에서는 3시리즈, 가장 많이 팔리는 3시리즈 이후로는 1시리즈가 굉장히 좀 주력으로 하는 차종인 게 분명합니다. 일반적으로 BMW 하면은 굉장히 승차감이 딱딱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요거를 조금 이렇게 계속 타봤는데 승차감이 굉장히 부드러운 것까지는 아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는 BMW의 특성을 생각을 했을 때 승차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일상적인 주행을 했을 때 전혀 승차감이 나빠서 너무 덜컹거린다거나 이런 느낌 없이 그냥 이렇게 지금 70km, 80km 이렇게 주행을 했을 때는 승차감이 굉장히 편안한 편에 속해요. 그러면서도 차가 너무 막 물침대처럼 물컹물컹한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약간 단단하게 잡아주는 느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차감은 충분히 편하고 저속에서도 잔진동 같은 것도 적당히 잘 걸러주고 댐핑 스트로크라고 하죠. 이 서스펜션에서 현가 장치의 이 움직이는 양, 바퀴가 차체랑 움직이는 양이 댐핑 스트로크라고 하는데 그 양이 조금 많은 편이에요. 그게 많으면은 이제 흔히 이제 승차감은 좋아지는 대신에 어떤 롤 제어라든가 이런 코너링에서는 조금 이제 약한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런데 128D는 충분히 롤도 제어를 하면서 허둥대는 느낌 없이 그러면서도 승차감은 꽤 괜찮은 편이에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이제 비슷한 가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경쟁 모델은 아니지만 최근에 리뷰를 했던 그랜저 IG보다 승차감이 더 좋아요. 저속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고속으로 진행을 했을 때도 승차감이 더 좋아요. 그러니까 풍절음이라든가 어떤 소음 진동적인 부분은 그랜저 IG가 월등히 좋지만 딱 승차감만 놓고 봤을 때는 128D가 오히려 더 편한 느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소유를 하고 있는 미니 쿠퍼 S랑 비교를 하면 승차감이 너무 좋아요. 미니 쿠퍼 S는 이제 너무 승차감이 딱딱하기 때문에 걔랑 비교를 하면 말할 수 없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또 한 대의 차가 있죠. 코나 1.6 디젤. 코나 디젤하고 비교를 했을 때도 얘가 승차감이 월등하게 좋습니다. 잔진우도 훨씬 잘 걸러주고, 저속, 중속, 고속 할 것 없이 모든 면에서 승차감이 얘가 훨씬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뒷자리에는 타보질 못했지만 뒷자리도 서스펜션이 뒤에도 멀티링크니까 크게 승차감이 불편할 거라고 생각이 들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얘는 뭐 M서스도 아니고 BMW 일반적인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편하고 일상 영역에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실 수 없을 정도로 승차감은 좋은 편입니다. 예. 그러면 자, 이제 승차감이 좋게 되면 단점이 있죠. 뭐 롤제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한계점이 분명히 보일 겁니다. 하지만 얘는 자 조금 달려볼게요. 약간의 와인딩 로드인데 이렇게 굴곡이 좀 심한 곳에서 주행을 했을 때도 야 저속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저속에서의 코너링 뭐 한 60km, 70km에서의 코너링은 말할 것도 없고 약간의 고속 영역, 약 100km 정도가 넘어가는 고속 영역에서도 이 안정감이 컨트롤하기 쉬운 거는 뭐 너무 쉽고요. 컨트롤하기 쉬운 거는 둘째치고 이 코너링의 안정감이 정말 좋습니다. 예. 그러니까는 BMW의 뭐 전매 특허기는 하죠. 이런 코너링 특성들이 지금 이렇게 약간의 와인딩을 조금 가고 있는데 제가 뭐 운전을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한계치까지 주행은 할 수는 없는데 이제 보통 사람들도 이런 뭐 굴곡진 곳에서 한계치까지 운전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가지고 BMW 128D를 가지고 뭐 이제 뭐 트랙에다 올려가지고 뭐 벨더스터 N이나 이런 전문적인 달리기를 추구하는 모델하고 비교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이런 일상적인 영역에서 주행을 했을 때 내가 의도한 바대로 충분히 컨트롤이 되느냐 이런 부분들을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뭐 이거를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100점 만점에 100점을 줘야 된다고. 저도 동의합니다. 예. 승차감도 편하면서 코너링이 이 정도로 운전하기 편한 차가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코너링이 쉬운 것도 쉬운 거지만 재미도 있어요. 희한하게. 어떤 느낌이냐면 아랫부분이 차의 바닥 부분이 굉장히 좀 무거워서 아랫부분이 차 가라앉은 채로 도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을 줘요. 굳이 제가 이야기를 하자면 이 코너링에서 주는 어떤 안정감 그리고 재미를 따진다면은 이 가격대 뭐 3천만 원, 4천만 원대의 가격대를 떠나서 없는 것 같아요. 경쟁자가. 쿠퍼 S 제가 이제 소유를 하고 있으니까 쿠퍼 S랑 뭐 비교를 한다 해도 쿠퍼 S가 뭐 코너링 한계치가 더 좋을지는 모르겠어요. 더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쿠퍼 S는 어쨌든 무게 중심이 좀 편향돼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컨트롤하기가 막 운전하는 게 재미는 있지만 컨트롤할 때 굉장히 차가 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얘는 컨트롤을 할 때 차가 되게 균형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DSC를 실제로 완전히 해제를 하고 자 주행을 해봐도 거의 슬립을 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슬립이 잘 나지가 않아요. 약간의 오버스티어 경향, 뒤가 약간 이렇게 말리는 약간의 오버스티어 경향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파워도 일단 뭐 출력도 굉장히 센 편이 아니고, 균형 중심도 무게의 이 앞뒤 무게 배분도 좋고 차의 밸런스가 좋다 보니까 거의 슬립이 나질 않아요. 거의. 야, 이거는 진짜 운전 하나 재밌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이런 밸런스 세팅하는 거 하나만큼은 진짜 BMW가 넘사벽인 것 같아요.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습니다. 쿠퍼 S랑 비교를 해도 밸런스는 훨씬 좋고요. 128D가 훨씬 좋고요. 운전을 컨트롤하는 부분도
118D가 조금 더 편합니다. 그리고 이제 비슷한 가격대에 제가 리뷰를 했던 그랜저 IG도 뭐 코너링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지만 이제 그거는 차의 크기도 있고 무게도 있고 걔랑은 이제 뭐 비교 자체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내 경쟁 모델인 i30 이런 거랑 비교를 해보면, 제가 i30를 최근에 이제 모델은 타보질 않았습니다만 뭐 이걸 따라올 수 있을까 과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제 1.6 코나 디젤하고 비교를 하자면 뭐 비교 대상이 못 되죠. 예, 뭐 가격도 좀 차이가 나고, 가격이 많이 차이는 안 납니다. 한 500만 원에서 600만 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납니다. 코나 1.6 디젤하고 지금 BMW 118D하고. 그런데 출력도 출력이고 차체 밸런스도 밸런스고 운전 재미도 재미고 뭐 아예 상대가 안 됩니다. 아예. 이렇게 지금 운전 재미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있을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이 차에는 순정 타이어가 아니에요. 지금 차량 상태가 좀 좋지 않은 편이에요. 제가 렌트카를 빌렸는데 뒤에는 금호의 엑스타 4X라는 타이어가 들어가 있고요. 앞에도 들어가 있고요. 왼쪽 타이어만 한국 타이어 솔루스 제품인데 제가 미처 확인을 못했어요. 그 제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타이어가 하나만 다른 거예요. 지금 껴져 있는 타이어가.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고그립 타이어가 아니고 타이어 간의 밸런스도 지금 굉장히 좋지 못한 상황이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슬립이 없어요. 거의 슬립을 내기가 내가 쉽지가 않아요. 자, 브레이크는 타이어가 밀립니다. 브레이크는 타이어가 지금 버텨주질 못해서 브레이크는 굉장히 밀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ABS가 굉장히 빨리 들어오거나 그런 편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운전하는 게 이런 타이어를 꼈는데도 이 정도면 정상적인 스포츠 그립의 타이어를 꼈다면 BMW의 전매 특허인 진짜 이런 칼같은 코너링 있잖아요. 칼같은 코너링, 내가 움직이면 움직임만 쫙하게 도는 그런 칼같은 코너링을 보여줄 것이라고 미루어 짐작해 봅니다. 야, 이건 진짜 운전 재미만큼은 진짜 따라올 수 있는 차가 없겠죠. 아, 좋습니다. 뭐 의도한 대로 정확하게 움직여줍니다, 차량이. 그러니까 이런 이제 와인딩에서 차의 제어가 상당히 잘 되고, 그 다음에 차의 균형도 균형이지만 변속기가 주는 재미가 있어요. 이렇게 RPM을 유지해주면서 계속 이렇게 RPM을 유지해주면서 운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도 탁 치고 올라갔죠.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RPM이 탁 치고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들은 뭐 가격을 떠나서 사실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제 생각에는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온 지가 2011년도, 12년도 요쯤 나와서 이제 풀 체인지가 다 가까워 오기 때문에 7년, 8년, 거의 이제 한 7년, 6년, 7년 정도 시간이 지났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국내 브랜드나 뭐 해외 브랜드 중에서도 아우디, 폭스바겐, 뭐 벤츠, 벤츠는 제가 뭐 A 시리즈를 타보지 않았으니까, 폭스바겐 골프는 타봤으니까, 국내 브랜드, 그다음에 뭐 경쟁차 중인 폭스바겐 골프랑 비교를 했을 때 BMW를 따라올 수 있는 브랜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 정말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칭찬을 해도 아무리 칭찬을 해도 괜찮을 정도로 잘 만들어놨습니다.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고요. 요 다음 편에서 이제 실내, 그리고 저희 편의사양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BMW 브랜드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그런 잡설 같은 이야기들도 준비를 할 테니까 구독과 알람을 좀 켜두시면 다음 업데이트를 가장 좀 빨리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